자가주택을 처분하고 막대한 부채를 감수해야만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모든 위험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루마니아 북부의 클로지라는 도시에 거주했던 지오반니라고 합니다. 27살에 결혼하여 현재 40살이며 저의 아내 엘레나는 39살입니다. 저는 과거에 정의설비 관련 중소기업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했고 아내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성실하게 일했으며 사교적인 성향 덕분에 마을에서는 비교적 활기 넘치는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의 감격은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로 벅찼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찾아온 축복이었기에 출근길마다 늘 작은 아기 가방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곤 했습니다. 엘레나는 매일 신체 변화를 기록했고 주말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방을 단장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의 탄생 직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쳤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도 차에 되지 않아 아이는 복부가 심하게 팽창하고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국립소아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소장에 협착이 발생한 장폐색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3차례의 고난도 수술이 이어졌지만 아이는 끝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둘째 아이를 다시 임신했을 때도 모든 산전검사와 진료를 철저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 역시 정확히 같은 증상을 보였고 저희는 이번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하는 비통함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셋째 아이는 임신 초기에 갑작스러운 유산으로 인해 찾아왔던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렸고 저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엘레나는 멍하니 창밖만 응시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회사에 몇 달간 휴직계를 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역시 깊이 걱정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를 포기하고 삶을 지속하던 어느 날 40을 목전에 둔 저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무렵 엘레나가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임신을 알리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으며 사실 기쁨보다는 혹시 또다시 비극이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번만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강한 예감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넷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이전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K-팝 문화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전자기기 브랜드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의료진의 전문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급한 신생아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이 나라라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할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문화 또한 완전히 낯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한국은 두려움보다는 큰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제가 타던 낡은 차량도 정리했으며 친척들에게 사정하여 돈을 빌리는 등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짐을 꾸리고 병원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출산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는 제가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활기찬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 엘레나는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매우 지쳐 있었지만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약간의 안도감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판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저희가 외국인임을 인지하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한국에서의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분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특히 교통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수도인 부쿠레슈티조차 대중교통의 정확성이 떨어져 항상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했지만 이곳은 버스 도착 시간이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고 모든 시민이 그것을 신뢰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병원 내부는 말 그대로 최첨단 시설 그 자체였으며 각 진료과마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 통역사와 간호사가 저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의료진들은 저희의 사연을 이미 모두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준비된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진료는 산부인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엘레나는 한국 의료진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3번의 출산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고 통역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주치의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확신의 찬 한마디에 엘레나는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고 저 또한 목이 메어 울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상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태아의 장이 팽창되어 있고 복수도 약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임신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레나는 매일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저는 병원 근처에 단기 임대 아파트를 얻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병원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심지어 행정직원까지 그 누구도 저희를 단순히 해외에서 온 환자나 보호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나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엘레나가 입원한 첫날부터 식사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처음 제공된 병원식은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이었는데 한국 음식이 낯설고 입덧 때문에 엘레나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이 끝난 후 병실을 다시 방문하여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세요? 영양사 선생님께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식판에는 부드러운 단호박죽과 꿀을 소량 섞은 따뜻한 생강차가 나왔습니다. 엘레나가 그것을 한 숟갈 떠먹더니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과 동시에 깊은 감사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엘레나가 병원식 중 낯선 반찬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면 매번 영양사 선생님은 그에 맞춰 다른 대체 식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만든 두유죽, 야채 수프, 때로는 사과를 잘게 다진 요거트까지 정말 지극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더니 보온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 레시피예요. 들깨 죽인데 속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죽은 따뜻하고 고소했으며 엘레나는 단숨에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엘레나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엘레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근처에서 간단한 소일거리를 찾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 2개와 생수 1병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중년 남성분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다가 제게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병원 보호자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짧게 미소 지으며 요즘 그 병원에 외국인 부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놀라 간단히 저희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 따뜻한 어묵 국물과 삶은 달걀을 사서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마음이 참 많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식을 들고 편의점을 나서는 길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건네는 그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 감동적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슈퍼에서 사과 한 봉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저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경험했을 법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 맞으시죠? 병원에 계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 속에서 저희의 절박한 사정을 전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남는 아기 옷이 몇 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로비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작은 쇼핑백에 아기 모자, 턱바디, 수면 조끼까지 챙겨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입던 거예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반복되면서 저는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엘레나도 병실에서 간호사들과 조금씩 농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루마니아 전통 자수로 만든 손수건을 한 간호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웃었고 그 미소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딸 줄리아가 성장하면 저는 반드시 말해주려 합니다. 너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국이었다라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복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다음 날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엘레나는 너무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와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이번에도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였고 의료진들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우리 줄리아는 강할 겁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삶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줄리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몇 년 동안 응어리졌던 절망과 깊은 두려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엘레나는 평소와 달리 매우 조용했습니다.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는 슬픔,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간절함 등 모든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줄리아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문제가 된 장 부분을 정교하게 절제한 후 건강한 장끼리 이어붙이는 복잡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후 아이는 NEQ,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보호자 교육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코에 튜브를 꽂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줄리아의 활력 징후는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희망적인 경과를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아침부터 아이를 면회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통역 선생님이 자리에 없었고 의료진이 다른 급한 응급 상황 환자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레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저조차도 그 순간에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받았던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면 그런 일은 절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정보 부족 앞에서는 사람이 쉽게 의심을 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직접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줄리아는 지금도 잘 회복 중이에요. 오늘은 중환자실 병상 배치 문제 때문에 면회가 잠시 제한되었던 것뿐입니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설명과 사과에 엘레나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만. 그렇게 오해는 말끔히 해소되었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의 진정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줄리아 곁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아버지였는데 저희 사연을 듣더니 갑자기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든 건
전 세계 부모가 다 똑같습니다. 분명 다 잘 될 거예요. 이 작은 응원의 말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가족도 친구도 없어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걸며 김치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맵기는 하지만 괜찮다고 답하자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백김치를 싸오셔서 매일 조금씩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김치라는 음식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은 마치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은 줄리아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병실을 방문한 의료진 한 분이 장난스럽게 아이에게 우리 공주님, 내일은 더 예쁘게 웃어줄 거지?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줄리에게는 사랑이 깃든 두 번째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입원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줄리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수치도 안정되었고 호흡 보조 장치도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곧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저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치료비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가 일반 한국인보다 훨씬 높았고 단 하루만 입원해도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루마니아에서 준비해온 금액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입원 기간과 회복 과정까지 고려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줄리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우선 고향인 루마니아로 돌아가 빚을 갚고 삶을 재정비하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감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말입니다. 줄리아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은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따뜻한 천이 가슴에 닿았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엘레나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저희 셋은 아주 작지만 지극히 깊은 기적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줄리아는 매일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입으로 분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줄리아가 한 달 정도 더 회복하면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저희는 조금씩 퇴원 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당이 임대 아파트는 한 달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근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임시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줄리아와 엘레나를 보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역시 회복 속도가 빨랐고 병원 내에서 다른 산모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며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산모 한 분이 저희 사연을 듣고 집에서 직접 끓여온 미역국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엘레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분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감동적인 순간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앞으로의 치료비를 고려하면 최소한 루마니아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일부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고 몇몇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간호사분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저희 사연을 전했고 그곳에서 조용히 모은 금액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따뜻한 마음들은 저희에게 돈 그 이상의 생명줄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퇴원 당일, 줄리아는 작은 보온 담요에 포근히 쌓여 엘레나의 품에 안겼고 저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입구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참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햇살을 줄리아가 얼굴에 받으며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 엘레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장 치료비 일부를 갚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했고 줄리아의 건강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 땅은 저희에게 단순히 최고의 의료 혜택 이상의 것을 선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진심을 배웠고 따뜻한 인간애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배웠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 간호사, 청소 담당 직원, 식당 아주머니 등 모두가 저희 가족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조금 더 성장하면 꼭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저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줄리아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병원 입구 그 나무 아래에서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저희의 작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나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냄새가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직전 줄리아의 건강이 완전히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비로소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컸지만 하루하루 아이가 웃고 먹고 잠드는 모습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줄리아의 첫 베넷 저고리, 첫 장난감, 첫 젖병은 한국에서 사면 안 될까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병원 근처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기용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는 마치 어릴 적 소풍 나온 아이처럼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귀여워요라며 작은 딸랑이를 흔들어 보기도 했고 연분홍색 턱바디를 가슴에 대보며 줄리아가 이걸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웃으며 상상했습니다. 저는 곰돌이 모양의 수면조끼를 골랐는데 엘레나가 그것을 보자마자 이건 꼭 사야 해요. 줄리아가 겨울에 입으면 정말 따뜻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한국인 부모들이 장난감을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저희에게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줄리아를 위해 작은 옷 몇 벌, 젖병 2개, 턱바디와 딸랑이, 그리고 아기용 담요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 길,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있던 엘레나는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이 시간이 떠오르겠지요. 힘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날들이요. 저 역시 그녀의 말에 조용히 긍정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병원 걱정, 경제적 부담, 빚에 대한 압박을 모두 잠시 잊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따뜻한 기억들이 앞으로 줄리아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 잡았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다짐도 함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줄리아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